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 사건으로 많은 로펌 상담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 소년이니까 피해자랑 합의 안 해도 된다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보호소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검사가 내리는지 그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와 관련된 소년용사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다음으로 가장 원하시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일 거예요. 기소유예는 뭐예요? 내 아이에 대해서 원래는 소를 검사가 제기해야 되는데 유예, 한번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 기소유예도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기소유예가 있고요,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단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떤 조건을 성립해야만 기소유예가 되는 것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단순 기소유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딱 떨어지면 아이가 어떤 부가적인 조건을 이수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없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처분일 것 같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할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지침의 8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소년이 초범이어야 되고요. 이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 단순 기소유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 사건으로 많은 로펌 상담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 소년이니까 피해자랑 합의 안 해도 된다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지침상에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를 기소의 조건으로 두고 있죠. 왜냐하면 소년이고 어리고 아직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줘야 돼요. 알겠다는 거예요, 검사도. 그런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국가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 피해자 개인이 입은 피해는 변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된 그러한 조건과도 충족됐을 때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온강에서는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특정된 피해자랑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합의한다고 해서 100% 기소유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일종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미성년자고 소년형사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가급적 합의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 아이 사건이라고 부모가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내지는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2차 가해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 찾아갔다가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섣부르게 접촉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우 살펴볼게요. 조건부 기소유예 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거나 그에 관한 형이 확정된 소년에 대해서 새로 송치된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건 발생이 그 종전 처분 전에 발생한 사건일 경우에 그때는 단순 기소유예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2025년 4월 20일 날 이 아이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경찰서에서 이 아이에 대한 사건이 송치돼 왔는데 앞불사 24년 12월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송치만 늦게 된 것일 뿐 이 처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 떼가지고 야 너 재범한 거야? 하면서 더 중하게 처분하면 너무 불이익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이 가능한지는 소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기소유예 처분 전에 검사실에서 아이와 부모님을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생활을 할 때 늘 아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할 때는 부모님 데리고 검찰청에 몇 시까지 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아이에게는 반성문을 받고요. 부모님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어떤 내용의 서약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부모가 인지하고 있고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훈육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화시키겠습니다. 라는 서약서를 받을 것을 이 처리 지침상 권고를 하고요. 실제 검사실에서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만 사건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부모를 부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때는 이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할 때 부모님까지 불러서 서약서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절도라는 범행을 저질러서 검사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됐고 해서 기소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가 또 특수절도 여러 명이 합동해가지고 절도한 거예요. 검사는 이때 특수절도 부분만 소년보호 처분도 할 수 있지만 이전에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되살려서 특수절도랑 병합해서 소년재판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소년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혐의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처죠. 단순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뭐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는지 이 부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